어릴 때 폐품 수거의 날에 학교로 폐품을 모아갔던 기억 다들 있죠? 이 프로그램이 라오스의 학교로 넘어가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쓰레기산. 주민들이 쓰레기산을 오르내리며 쓸만한 플라스틱과 고철들을 찾아다닙니다. 쓰레기가 썩으면서 생기는 물이 지하수와 땅을 오염시키고 불에 타며 생기는 독성 물질이 공기 중에 흩날리는 걸 알고 있지만 2천여 명의 주민들은 열악한 경제 사정 때문에 떠나질 못하고 있어요. 쓰레기로 겨우 이어나가는 삶이지만 쓰레기 더미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존재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2017년 에티오피아의 수도 아디스아바바 근교에 위치한 쓰레기 매립지 코쉐에서는 쓰레기산이 무너져 빈민촌을 덮쳤어요. 이 사고로 약 200여 명의 주민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죠. 2018년 발간된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20억 1천만 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해요. 이는 한 명이 매일 평균 0.74kg의 쓰레기를 버리는 것과 같죠. 개발도상국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는 하루 0.12kg인데에 비해 선진국 주민들의 배출은 4.54kg이나 된다 해요. 세계 인구에서 선진국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버리는 쓰레기는 전 세계 생활쓰레기의 34%에 이르고 있어요. 선진국에서 배출된 많은 쓰레기, 특히 플라스틱이 개도국으로 향하고 있어요. 부족한 원료와 원자재를 폐기물에서 얻고자 하는 개도국과 폐기물 처리를 저렴하게 하고 싶은 선진국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이죠. 그 결과 매년 약 2억 톤의 쓰레기가 국경을 넘나들고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은 수입한 쓰레기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 기술, 인프라 등이 부족해요.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들은 결국 야산 습지 등에 쌓이고 쌓여 거대한 쓰레기산이 되고 말아요. 앞에서 언급했던 에티오피아의 코셰 외에도 개도국 각지에 쓰레기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도국 내의 쓰레기 배출량도 증가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참 부족한 상황이에요. 폐기물 ODA가 필요한 이유이죠.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나라 라오스. 750만 인구의 라오스는 인구 밀도가 낮고 도시화율도 낮은 나라였어요. 그러나 최근 들어 라오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도시화와 인구 증가가 급격하게 진행되자 도시 내 폐기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라오스 내에서 배출된 폐기물 중 40~50%만 수거되고 있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 시설과 시스템이 미비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라오스 정부는 다양한 노력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2020년부터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시의 농부아통 중학교 학생들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집과 마을에서 수집한 재활용 쓰레기를 학교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온 쓰레기들은 종류별로 분류된 후 폐기물 수거회사로 판매되고 이 내용은 학생들의 통장에 기록되죠. 각 반 학년별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오는지 경쟁하기도 하죠. 판매 수익금은 학생들의 복지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다고요? 맞아요. 과거 우리나라에서 했던 학교 폐품 수거에서 착안한 프로젝트예요. 비엔티안시 10개 학교에 5천여 명이 참여하고 약 15톤의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어요. TV 뉴스로 보도되고 SNS로 빠르게 공유되면서 주민뿐만 아니라 라오스 정부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타 지역 학교에서까지 문의 연락이 올 정도라고 해요. 2022년엔 비엔티안시 700여 개 전체 학교로 확대되어 연간 2,500만 톤의 폐기물을 수거하고 재활용했어요. 동아프리카의 나라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 시내에서 차로 20여 분 거리에 에티오피아의 최대 쓰레기 매립지인 코쉐가 있어요. 2017년 이곳에서 50m 높이의 쓰레기산이 무너져 2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현지 속어로 더러움이란 뜻을 가진 코쉐 매립지엔 지난 40년 동안 아디스아바바에서 쏟아져 나온 쓰레기가 모여 있었죠. 이후 코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매립지 바닥에는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생기는 폐수와 가스 그리고 열이 고여 있었는데요. 실제로 5년 전 있었던 사고 역시 산 내부에 갇혀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생겼다 해요. 이것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쓰레기산에 배수관을 설치하였어요. 배수관을 타고 폐수, 가스, 열이 밖으로 분출되고 동시에 공기가 순환되고 미생물이 활성화되면서 폐기물이 잘 분해된다 해요. 2017년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후 2년 만에 매립지 전체 면적 42헥타르 중 19헥타르가 복구되었어요. 복원하는 데 사용된 방법이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해 시스템이 정착되고 유지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2019년에 1단계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2단계가 진행되고 있어요. 선진국들이 자국의 생태계와 국민들의 환경권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출이라는 미명하에 아프리카와 아시아 저개발국으로 처리하지 못한 쓰레기들을 내보내면서 해당 국가들은 고통받고 있어요.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1992년 발효된 협약이 있긴 하지만 플라스틱은 2019년이 되어서야 규제 대상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환경 제국주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어요. 또한 폐기물 ODA가 개도국 주민들의 쓰레기 재활용 촉진에만 초점을 둔다는 의견도 있어요. 개도국으로 쓰레기가 떠넘겨지는 것을 막고 유해 폐기물을 규제하는 등의 구조적인 해결이 먼저인데 개도국 주민들이 쓰레기를 줍도록만 하는 1차원적 단계에서만 맴돈다는 거죠. 따라서 폐기물을 수출하는 선진국이 책임을 느끼고 재정과 기술 지원을 확대해야 해요. 또한 새로 개편된 바젤 협약을 준수하는 노력도 필요하죠. 폐기물 문제는 몇몇 개도국의 문제가 아니에요. 같은 바다와 하늘을 공유하고 있기에 환경 문제엔 국경이 없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같이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여 폐기물에 대응해야 해요. 폐기물에서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온실가스 중 하나인 메탄이 폐기물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메탄의 온실 효과는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해요. 실제로 전 세계 메탄 발생량의 20%가 폐기물에서 배출되고 있죠. 폐기물이 안전하면서 환경 친화적으로 처리되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